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성전자에 대한 반가운 소식이 하나 새로이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삼성전자가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TSMC를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시가총액 1위 자리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반도체 산업 호황이 예상이 됩니다. D램, 파운드리, 통신칩 등 황금 포트폴리오를 갖춘 삼성전자예요. 그런 삼성전자의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의 이 사업 포트폴리오는 전 세계 어디도 따라오질 못합니다. 우선 D램, 메모리 반도체, 낸드 플래시 세계 1등 아닙니까? 반도체, 기억장치가 없으면 안 되죠? 반도체의 쌀입니다. 거기에 파운드리, 세계 1등은 대만의 TSMC지만 삼성이 세계 2위예요. 기술력 또한 TSMC와 막상막합니다. 또 파운드리 세계 2위죠. 또 이미지 센서라고 있어요. 그건 또 세계 2위예요. 이미지 센서의 1등은 일본의 소니입니다. 또 5G 통신 장비까지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핸드폰, 휴대폰 또 세계 1등 아닙니까? 거기에 뭐 백색 가전이라고 그러죠.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그러니 정말 포트폴리오 아주 황금 포트폴리오입니다. 시가총액이 524조를 넘었어요. 그래서 TSMC를 제치고 기업가치 세계 1위 되찾았습니다. TSMC는 조금 떨어져요. 518조, 524조 대 518조. 대만도 올해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TSMC도 하반기 들어서 주가가 63%나 급등할 정도로 선전을 했어요. 그러나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의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가 시장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TSMC처럼 파운드리 사업 실적이 호주세를 보이는 가운데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력 제품이에요. D램. 내년 1분기부터 슈퍼사이클 장기 호황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등, 파운드리 세계 2등, 이미지 센서 세계 2등, CPU나 GPU, 팹리스 쪽에서는 우리는 뭐 약합니다. CPU 그러면 인텔이에요. 또 GPU 그러면은 엔비디아 아닙니까? 팹리스 업체들에서 앞으로 파운드리 계속 주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됩니다. 올 3분기까지만 해도 세계 반도체 업계의 1등으로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가 꼽혔었어요. 그런데 지난 5월 미국의 중국 화웨이 거래금지 조치 시작됐죠. 그런데 애플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라고 합니다. 그 주문을 싹쓸이 했어요. TSMC에서. 그러면서 재기에 성공을 했어요. 7월에는 세계 반도체 기업 중에서 가장 먼저 시가총액 400조 원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삼성전자가 뒤집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달 들어서 주가가 17%나 급등을 했어요. 맹렬한 속도로 추격을 하더니 이번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이 500조 원을 넘어섰어요. TSMC를 제쳤습니다. 앞으로 메모리 또 시스템 반도체 사업 업황이 동시에 이제 개선이 될 것입니다. 파운드리도 세계 2위지만 TSMC에 비해서는 세계 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나 2위인데 앞으로 풀가동 점점 많이 해나갈 것입니다. 시가총액 500조 원을 돌파한 결정적인 이유가 삼성의 앞으로의 파운드리 사업 그 성장성이 꼽힙니다. 7나노, 5나노 뭐 이렇게 얘기하죠. 나노수가 떨어질수록 미세공정입니다. 7나노, 5나노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 외에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초미세공정 기술력을 앞세워서 퀄컴의 최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스냅드래곤 수탁 생산 계약을 따냈죠. 또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물량도 가져왔습니다. 시장 점유율에서는
이번 4분기 기준으로 해도 TSMC는 56%, 삼성전자는 16% 격차가 많이 나죠. 그런데 성장성만큼 삼성전자가 앞선다는 평가가 계속 나옵니다. 또한 기술도 서로 대등합니다. 내년에 파운드리 전망 아주 긍정적입니다. 5세대 5G, 이동통신, 또 AI, 인공지능 이런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팹리스 업체들, 생산시설이 없는 설계만 하는 전문 업체예요. 팹리스, 파운드리, 먼저 번에 설명을 다 드렸죠. 간단 요약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팹리스가 무엇인지 또 파운드리가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기준을 잡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팹리스 업체 전문 업체들 엔비디아, 퀄컴, 브로드컴 이런 회사들입니다. 여기서 계속 우리가 수주를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5G 통신칩, GPU 주문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주문이 밀려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2021년 말까지. 또 2021년 되면 또 새로운 주문 또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년 파운드리 매출이 올해 추정치보다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후년은 내년보다 더 많은 주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다가 또 D램, 삼성전자의 가장 기준이고 가장 많은 매출이죠.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역량이 점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D램과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각각 41%, 31% 세계 1등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어요. D램 고정 거래 가격이 지난 6월 달에서부터 11월까지 계속 하락을 했어요. 재고가 쌓인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주문을 줄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달 들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또 세계 3위죠. 마이크론. 세계 2등은 SK 하이닉스예요. 세계 3위 마이크론에 대만 공장이 얼마 전에 정전도 됐었어요. 이러한 영향도 있지만 내년 D램의 슈퍼사이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모바일 D램 수요는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5G 스마트폰 출시 확대 영향이 아주 큽니다. 구글, 아마존 등의 서버 D램 구매도 재개됐어요. 다시 그동안 재고 쌓였던 게 많이 소비가 됐거든요. AI, 인공지능, 5G 등의 영향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 당연히 증가가 됩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점점 업사이클로 접어들었습니다. 내년 영업이익이 약 26% 증가를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의 삼성전자 다른 주력 사업, 그런 사업에 대한 기대도 아주 큽니다. 내년 초부터 갤럭시 S21과 미니 LED TV 등 신제품이 출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은 고공행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비례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업이익이 50조 원을 또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 당연히 나오고 있죠. 반도체 영업이익 점점 올라갑니다. 다만 올 4분기,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2조 3,50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4분기는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10조 원 내외로 사람들이 증권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4분기 실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2021년 앞으로의 실적을 기대를 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이팅 하기를 바랍니다.